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행복과 행운을 전해드립니다. 여의도 정보의 여정입니다. 무주택자 103만 명이 집값 고점을 기록했던 작년에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발표된 통계청 자료인데요. 바로 2021년도 주택 소유 통계를 통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영끌로서 무리를 해서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큰 어려움을 지금 겪고 계실 텐데, 왜 그러냐면 금리는 사상 최대로 계속 오르고 있고요. 무엇보다 13년 만에 월간 부동산 기록을 본다 그러면 전달보다 가장 많이 하락한 시즌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 그래서 과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통계청 자료를 보면서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작년에 고점에 집을 샀는지를 우리 한번 팩트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행복 자료를 위한 행정 자료를 위한 행복이래요. 행정 자료를 위한 21년도 주택 수요 통계 결과 이렇게 나왔는데, 통계청에서 이제 나왔고요. 제가 항상 행복하다니까 글자가 행복으로 보였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기준 시점은 11월 1일 기준으로 이제 이 공문이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주택 공시 가격이라든지 재산세 자료 등을 통해서 총합적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이 개인 기준 통계로 봤을 때요, 총 주택 수는 더 증가됐다고 합니다. 2020년에 대비해서 21년도에 총 주택 수가요, 무려 한 1881만 2,005 정도가 나왔고요. 이게 2020년보다 총 주택 수는 증가됐습니다. 근데 개인이 소유한 주택 수도 증가됐어요. 2020년도에는요 한 1,596만 8천호 정도였다가 2021년도 요때가 고점이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1년도 하반기가 정말로 고점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고점 찍고 내려오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작년 8월부터 금리가 인상됐습니다. 그때 영향을 받으면서 사실상 이제는 고점 찍고 내려오는 시기였는데, 일단 21년도에는 보니까 개인이 소유한 주택 수가 더 늘어났어요. 한 1,624만 2천호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보세요. 총 주택 수가 1,800만이고요. 개인이 소유한 주택 수가 1,600만 정도 돼요. 그러면 퍼센테이지로 본다 그러면 한 86% 정도 이제 개인이 이제는 전체 가구에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개인이 소유 주택 현황 보수가 있는데, 이게 86.3% 정도, 금방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이제 소유하고 있다. 전체 그 집을 중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개인 소유 주택 수가 전년보다 이제는 증가됐다. 그러니까 2020년대보다 21년도가 증가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정말 중요한 거,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고점에서 사신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 자료는요 굉장히 좀 찾기 어려웠습니다. 하단 부분에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요 통계인데요, 2020년 21년도 종단면 분석입니다. 쫙 봤을 때요, 보세요. 2020년 무주택자가 요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21년도 유주택자가 이 정도 보면은 나는 3만 6천 명 정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때는 무주택자였다가 21년도 유주택자 되신 분들이 100만 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03만 6천 명 정도가 이제 유주택자가 되신 거예요. 한마디로 고점 찍을 때 사신 분들입니다, 사실. 물론 모든 분들이 고점 찍었다는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 중에서는 정말로 예산에 맞게끔 알뜰살뜰히 구매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대부분 봤을 때요, 연도수로 본다 그러면 이때 무주택자다가 21년도 유주택자라고 본다 그러면 그 당시 상황상 주택 가격이 막 폭등할 때였고요. 그 많은 그 분들이 지금 아니면 못 산다라고 할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추격 매수라든지 아니면은 이제는 심리적으로 쫓기다 보니까 일단 이때 21년도에 주택을 사신 분들이 꽤 많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건 팩트잖아요. 통계청에서 나온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분들이 한 103만 6천 명 정도가 된다더라. 근데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유주택자였다가요 21년도에 무주택자가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55만 2천 명 정도가 됩니다. 이런 분들은 유주택이었다가 이제 무주택자가 된 거죠. 어떤 전략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런 분들도 반대에 있습니다. 하지만은 숫자로만 봐도 21년도에 유주택자 집을 사신 분들이 꽤 되고,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죠. 만약에 이때 영끌하신 분들은 금리의 압박 상당할 거고요. 또 한 가지 봤을 때에 지금 13년 만에 월간치로 본다 그러면 전달 대비해서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이번 달이. 이거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먼 사태 때 이후에요. 우리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 금융위기 사태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전달 대비해서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13년 만에. 그래서 지금 뭐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죠. 금리는 올라가죠. 못 버티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겠는데, 근데 이런 분들이 과연 어떤 나이대겠느냐를 본다 그러면 이것도 재밌는 통계가 하나 있어요. 쭉 아까 봤는데요. 나이대입니다. 나이대. 여기 한번 볼까요? 주택 소유 현황 가보겠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개인이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1,500만 명 정도가 되는 거네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볼게요. 소유 현황 봤더니 남성, 여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성이 한 54% 정도 소유 현황입니다. 집을 갖고 있는 분들. 여성분들도 45% 정도로 가지고 있어서 여성 소유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도 집을 많이 사셨네요, 사실. 자, 근데 이제 나이대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나이대를 본다 그러면 50대가 25%를 차지하고요. 40대, 60대, 70대, 30대 순으로 이제는 그 주택 보유 수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봤을 때에 이제 50대가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보니까 40대가 소유 현황 이게요. 이거 집을 갖고 있는 분들 이렇게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물론 이러한 세대가 작년에 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작년에 산 사람이 50대가 뭐 25% 그런 얘기는 아니고 전체 주택 소유자의 연령별 분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분들이 작년 말에 샀다라고 본다 그러면 굉장히 압박이 될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이 젊은 세대 30대가 이제 만약에 작년에 이제는 가장 많이 샀다라고 본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정말로 소득이 약하신, 물론 뭐 지금 40대 같은 경우는 소득이 가장 많은 세대긴 한데 그 이제 젊은 세대들 20대 30대들이 영끌했다 그러면은 아직은 그렇게 소득이 높을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압박을 받고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재밌는 통계가 또 하나가 있어요. 보세요. 총 인구는요 줄었습니다. 물론 소폭 감소죠. 한 0.1% 총 인구는 줄었는데 주택을 소유한 개인 수는 늘어났어요. 그죠? 참 인구는 줄어요. 그죠? 인구는 주는데 주택을 소유한 개인 수는 늘어나는 이러한 어떤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물론 다주택자가 많이 줄긴 줄었어요. 이번 통계를 보니까 다주택자가 이제 세금 압박 때문에 많이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주택자들이 많다는 거고요. 무엇보다 지금 다주택자가 준 부분을 잠깐 볼까요? 자, 요 부분인데 주택을 한 건만 소유한 사람은 전체 소유자의 84%이며 두 건 이상 소유한 사람은 15%인데 그 비중이 매년 증가해 왔으나 2020년부터 기준이 감소했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세금의 압박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부세 강하게 때리고 양도세 중과 때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똘똘한 한 차로 가면서 두 채 이상 파신 분들이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정부가 이걸 지금 다 풀어주고 있죠. 일단은 규제 지역을 다 풀었습니다. 서울 지역, 그 다음에 경기 지역에 있는 뭐 성남이라든지 광명이라든지 이런 데만 빼고 실제 다 규제를 풀었어요. 그럼 규제를 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양도세 중과 안 먹힙니다. 중과가 양도세 2주택자 플러스 20%포인트 정도 더 높게 되거든요. 3주택자는요 무려 30%나 중과가 돼요. 기본 세율에. 그러면 1억에서 양도에 어떤 수익이 생기면, 내가 양도에서 1억 원의 이익이 생기면 거의 한 8,300만 원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근데 그게 규제 지역이 풀렸기 때문에 없어졌어요. 그럼 다주택자는 버티기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규제가 풀리긴 있는데
이대로 너무 풀어주면은 또 뭐 어떤 일을 하냐면 버티기로 들어가요. 이제 다주택자들은 분명히 버티기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중과도 안 되죠. 종합소득세율도 물론 이번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종부세가 많이 나오겠지만 작년부터는 이제 현실화율 된다. 이 현실화율을 풀어주다 보니까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규제를 다 풀다 보니까 급매물이 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급매물이 나왔던 이유가 사실 양도세 중과가 내년 5월 9일로 끝나거든요. 내년 5월에 그게 끝나요. 종료가 된단 말이죠. 그럼 그 전에 팔아야 돼요. 다주택자들은. 만약에 내가 지금 양도를 한다 그러면.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중과를 안 먹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거를 규제지역 뭐 예를 들어서 경기지역의 아파트를 더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안 팔아도 되는 겁니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예, 금리 압박이 없고 난 좀 여유가 되신 분들은 굳이 급매로 안 내놔도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면은 야 이거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너무 풀어주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예, 아무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간에 지금 상황은 이러고 있어요. 하지만 뭐 결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금리의 압박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못 버티신 분들은 상당할 겁니다. 정부가 아무리 규제 완화를 해도 지금 일단은 소득이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압박 때문에 버티지를 못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는 아파트 하락 가격, 그러니까 집값의 하락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이제는 통계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요거는 이제 21년도 주택 소유에 대한 통계이고요. 그래서 계속 좀 통계 좀 보겠습니다. 요것도 보셔야 되는 자료예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10분위 그러니까 상위 10%의 평균 주택가액이 14억 8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근데 이제 1분위 그러니까 하위 10%죠. 평균 주택 자산가액이 3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엄청나게 사실 뭐 갭이 벌어진 거죠. 뭐 그렇다고 이게 뭐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이게 뭐 너무 벌어져서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게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사회에 불편한 갈등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 챙겨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위 계층에 대해서는 이제 공공임대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공임대가 전 너무 적다고 판단합니다. 공공임대 부분을 이제 정부가 많이 만들어서 주거에 대한 기본적인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 혜택이라보다는 당연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주거의 어떤 삶의 질을 도 높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너무 공공임대가 너무 적다, 물량이 적은 게 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지금 이런 통계도 지금 나와 있네요. 그래서 격차가 더더욱 벌어지고 있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집값 하락세가 뭐 금리 압박으로 해서 굉장히 심상치가 않죠.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오늘도 제가 또 YTN이라든지 연합뉴스 TV에서 나가서 이제는 금리 연준에 대한 금리의 향배들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지금 뭐 금리 인하 속도는 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연준에서 연준 부의장 뭐 말 그대로 엘리트죠. 말 그대로 또 상위에 계시는 연준 위원들이 있는데 총재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리더급입니다. 부의장이 최근에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뭐 최근도 아니죠. 어젯밤에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완화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시킨 시그널이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정도 높이지는 않을 거로 지금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0.5%포인트 정도 빅스텝을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제는 긴축금리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에서 이젠 곧 이번 달입니다. 아마 금통위가 열릴 텐데 과연 이번에 금통위에서 지금 기준금리를 이제는 0.5%포인트 정도 높이느냐 빅스텝을 하느냐 아니면 자이언트 스텝을 하느냐 이거에 향배가 좀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일단 오늘 방송에서는 일단 0.25%포인트 정도 베이비 스텝을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YTN 출연해서요. 연합수에서도 똑같이 말씀드렸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 저는 기존부터 원래는 이번 달에 0.5%포인트 정도 높여야 된다. 저는 그 전까지 이제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어느 정도 다 맞췄거든요, 사실. 남들 다 베이비 스텝 간다고 했을 때, 요번에 빅스텝 무조건 가야 된다.
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는 한국은행에서 빅스텝을 가기도 했었고요. 근데 저도 이번 달에는 빅스텝이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레고 사태 때문에 지금 채권 시장에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줄이 막혀갖고 금통위에서 쉽사리 빅스텝 단행하기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환경이 바뀐 거죠. 그 사이에 거시적인 이제 매크로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빅스텝을 단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마 한국은행이 심사숙고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물론 뭐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뭐 빅스텝을 가던 베이비 스텝을 가던 간에 금리 인상은 계속 간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금리 인상은 되고요. 그럼 당연히 이제 대출 금리는 또다시 오를 수밖에 없고 오늘 코픽스 금리가 사상 최대를 찍었습니다. 코픽스 금리가 뭐냐면 변동금리를 추종하는 지수거든요. 코픽스가 지금 최대로 찍었어요. 그러면 지금 연말 가서는 9%짜리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담대 금리가. 그러면 엄청나는 거죠. 사실 이제 대출 받으신 분들은 감당이 안 되세요. 생각해보세요. 10%짜리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진짜 감당이 안 되거든요. 뭐 고소득자라도 아마 10% 주담대가 나오면은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역시 어쩔 수 없이 주택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하락할 추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굉장히 이제 영끌 쪽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뭐 저도 방송에 나가서 이런저런 얘기, 제가 뭐 유튜브에서 하지 못하는 얘기도 때로는 이제는 방송에서 하고, 또한 방송에서 하지 못하는 얘기도 유튜브에서 얘기하는데, 제가 잘 이런 얘기 안 했죠. 뭐 금리 얘기, 여러분께 뭐 이런 얘기 잘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물어보시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계셔서 그냥 짧게 팩트 체크하는 겸, 그래서 자료를 보여드리고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 이렇게 가고 있고요. 고점에서 막차 탄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100만 명이 넘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작년에 사신 사람이 통계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여러분 이렇게 거시적인 환경들, 매크로 환경들 잘 모니터링 하시면서 여러분 이제는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저랑 같이 이런저런 부동산에 대해서 또한 여러가지 재테크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인사 있죠? 우리 여정가족님들, 매일매일 빠른 정보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여정가족이 됩니다. 우리 여정가족님들 오늘도 인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 항상 잘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되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오늘도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